아니, 그러면 최근에 그 JTBC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다 철저하게. 계산. 그 계산된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죠. 사실 그때 보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약간 많이 당황했죠. 홍준표 의원은 그걸 원하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고 막. 근데 지금 보수 매체들은 안 도와주고 있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제 손석희 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인 건 진보 진영에는 미친 걸로 보이지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말을 저렇게 막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 매체가 안 도와주는 가운데서도 혼자 힘으로 포탈을 장악했잖아. 다 봤어, 전 국민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에는 있어요. 만약에 그 이런 방황하는 표가 홍준표한테 갈 때 그게 진짜 위기다. 진정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쪽 진영은 표를 갈라먹고 저쪽은 뭉치게 되는 거죠. 경선 또 말씀 나눌 시간이 있고요. 자, 홍 반장 해주세요. 일단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뭔가 생각이 나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해놓은 것도 유지가 하는데요. 본인한테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또 유연하게 바뀌세요. 네. 그게 잘 바뀌어.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성격 중에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어떤 점에서 약점이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하는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칭되는 면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고민하는 모습이라든가 슬퍼하는 모습이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확장성은 안 되는 반면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탁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호는 갈리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호불호는 갈리지만 무시하기가 어렵다. 네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게 돼요. 저게 뭐지?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뭔가 대칭되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야지 확장성은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잡혔는데 홍준표 후보가 깊이 슬퍼하는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혹은 고민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생전 예기치도 않는데 길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우연히 찍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뻔. 네, 그런 강력한 후보가 될 뻔했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분이 모래시계 검사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저는 홍준표 그 후보를 우리 보면 방송 듣는 젊은 분들은 모래시계 모릅니다. 모릅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모래시계는 이제 90년대 예.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죠. 네. SBS 드라마죠. 유명한. SBS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최민수가 최민수가 공존의 히트를 친. 예. 우리 좋은 날에 이제 막 20대 후반인데 몰라요. 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고현정, 우리가 아는 최민수. 듯한 얘기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정재. 예. 이정재가 정말 보디가드로 나옵니다. 고현정에. 이정재가 거기서 예. 말이 한마디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 대선 후보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말을 많이 해야 대선 후보가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하튼 한마디로 한다면 그 드라마가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후보를 될 수 있는 그때 이제 거기서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나온 사람이 나온 분이 홍준표예요. 네? 홍준표 실제 상황을 네. 검사 이때의 실제 상황을 드라마로 분한 거지. 배우로 또 나오셨던 거예요? 배우로 나온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그때 홍준표요.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 모델. 홍준표를 모델로 해서 그 드라마를 정의의 만든 검사. 거죠. 정의의 검사로 정의의 나옵니다. 검사. 네, 양심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요. 첫째로 겁이 없어야 돼요. 오. 겁이 없어야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야, 이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다음에 겁이 없으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지능주시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 아니지만 생각이 많다는 뜻은 직선적이어야 내가 이제 돼요. 누구를 네. 갖다 이렇게 구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구속하게 되면은 위에서는 뭐라고 할 때고 옆에서 뭐라고 할 때고 옆에서 뭐라고 할 테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없어.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딱 일을 벌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인기응편으로 계속 합리화시켜야 돼. 치고 나갈 수 있는 수가 생겨야 돼요. 그게 뭐 기자한테 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갖다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가 꼭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정의감만으로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정의로운 검사로 해서 반드시 정의롭진 않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움 이외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 검사 임기응변.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데 본인도 옛날에 그 요새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미지를 바꾸기 이미지의 그걸 위해서 개그맨 대회에 나갈 뻔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끼가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책을 하는 가능한 거겠죠.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죠. 맨발의 청춘. 맨발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계룡남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성공한 또 흑수저. 정의로운 마치 그 굉장히 비슷해요. 이재명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레토릭. 예. 똑같은 이제 경상도의 고향이. 그렇죠. 이 이태권이 자유한국당의 경상도고. 이재명 같은. 뭐 제가 거기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제 본가는 경기도입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 네. 사법고시를 예. 홍준표 후보 쪽이 네.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시험을 많이 봤다 그러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역시 않습니다. 긍정적이세요. 예. 네. 제 스타일이에요, 역시. 아니 약간 인성은 부정적인데.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침 뱉는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진짜 그런 건 아니신데. 아니, 홍준표 의원님가 정말 많이 시험을 보셨군요. 이렇게 하면 기분은 나쁜데 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게 되면 사법고시나 이런 시험을 치게 되면은요 두 유형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 4학년 때 쳐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 그래가지고 2, 3년 준비했다가 자세하게 본인의 하신다, 생각에 난 이제 시험 칠 때가 됐어 쳐요. 네. 근데 전 솔직히 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계속 쳐라. 무슨 시험이든지 걸심이 되면은 일단 한번 쳐보라 맞아, 그래요. 맞아.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라고. 네. 그리고 자꾸 하다가 보면 저절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여러 번 봤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치면서 시험을 익히고요. 예.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4학년에 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계속 시험을 갖다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점에서는 충동적인 게 되는 거고 어떤 점에서는 모험심이 되는 거고 어떤 점에서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리더십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고슴도치형과 금방 배웠어. 여우형이 두 가지 있는데 유형을. 뭐 항상 두 가지 고슴도치가 또 무슨 아까도 유형이요? 두 가지 유형을 고슴도치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 고슴도치와 여우요. 여우형이 여우. 있는데 이게 이사회 벌린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리더십 유형을 두 개를 분류를 하는데 네. 홍준표 의원은 확실히 이제 고슴도치형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밀고 가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봤다는 것도 제가 볼 땐 그겁니다. 이 사람 목표가 확실했던 거죠. 그 여우형은 이제 생각을 네.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많은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결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리더십으로는 사실은 고슴도치형이 어찌 보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편한데 이제 독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너무 막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기를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따져보면 네,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인 척한데 그 경계에서 딱 멈춰 있어요. 아주 묘해. 아주 묘하게 합니다. 그러면 약간 계산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근데 아니라. 집요하다니까요. 집요하고 저는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방송 나오라 그랬더니 저 들었어요 그거. 네. 방송 나오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어쩌고 그러다 시간 조율하다가 네. 형님 이거 나오면 무조건 떠 그랬더니 야 난 그런 거 계산 안 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이렇게 척하는 거지.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와, 나 그런데 안 나간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셨네. 아니, 그러면 최근에 그 JTBC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다 철저하게. 계산. 그거 계산된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죠. 사실 그때 보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약간 많이 당황했죠. 당황하시긴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근데 거에 그게- 제가 방송 막 하는 거 같잖아요.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고 나와요. 결국 깔때기야. 그러니까 JTBC에 네. 나갔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네.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손석희를 이기는 게 손석희 아나운서를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이 똑같아요. 손석희 아나운서. 그 미리 얘기해야지. 네. 로얄티 뺏겼어 이제. 뭐 여기 네, 여기 뭐 여기는 이제 부연 설명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홍준표 지- 자기의 홍준표 그의 지사인데? 완성이에요. 이 사람은. 용어 홍준표 바꾸지. 지사. 예. 홍준표 지사는 네. 아니, 후보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 후보죠 후보. 예. 예. 이 홍준표 지사이자 후보는 커리어를 완성하는 것으로 대통령. 이 굉장히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하나의 종결점으로서의 대통령. 이런 굉장히 야망.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막말을 하면은 그게 약간 호감이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네. 답변해 주세요. 그 비호감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하냐는 거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지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 과거에 해서 한번 안 됐었잖아요. 예. 그렇기 후보 때문에 자체가 안 됐는데 이번 후보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기존 이미지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막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요. 그러나 만약에 요번에 안 되더라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을 갖다 또 도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아마 목표가 굉장히 본인은 계산을 갖다 하고 있을 거예요,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15 정도면은 15% 정도면 돈도 돌려받고. 그다지 나쁘지 않은 거고 만약에 20% 정도가 되면 기대 이상이 되는 거고 20% 정도가 되게 되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5년이라고 가정하면 5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미지 변화를 갖다 갖출 거고 아마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대중한테 노출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저절로 확장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지사님이 나이가 예. 아니에요? 아니 그분은 괜찮아요? 나이도 네. 이미지로 젊게 변신할 수 있는 저는 거예요. 그분이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요. 어. 대통령은 그냥 자신의 커리어의 하나고 본인이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위인이 되고 싶은 위인이. 홍준표 위인 홍준표. 그래서 이제 전집을 만들었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손석희도 깨고 안철수도 깨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대통령 그런 거 뭐 주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옆에 오래 친구잖아요. 나이 많은 친구. 근데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도 제 의견을 조금 바꿔서 동의하기로 했어요. 저는 융통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 갈팡질팡하는 성격이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 역시 그러나 들어보니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야. 제 네. 스타일. 의견 이전- 바꾸는 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이전에 회식 같은 모임이나 회식이나 그런 게 있게 되시면은 네. 되게 본인이 거기서 웃기고 사람들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누가요? 홍준표 지사가. 그래서 막말을 하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 개그맨 공채도 해보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니 그런 자석에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없거든요. 일반 사석에 가면 그 조용히 그건 뭐지 정신질환인가? 아니 정신분석을 사석에 가서 이제 본인이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제가 말이 유치원에 없거든요. 가보면 애 사고를 치는 애들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맞아. 심리도 문제 학생들이 홍준표 지사의 심리도 공부를 그런 잘 거죠. 못할 때 문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게 공부 이외에 다른 걸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너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문제 학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분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연예인 같은 관심을 받고 아니 내 싶어. 질문했는데 자꾸 홍준표 난 왜 말이 없을까? 저는 언어만 많아요. 정몽주 질문이었어요? 예, 저는 언어만 많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처음에 가게 되면은 예. 워밍업에 시간이 조금 있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아는 사람의 모임이건 예. 어떤 모임이건 한 10명 정도 있게 되면은 예.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시간이 있으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말이 약간의 많아져요? 화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예. 말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자, 심상정. 심상정. 신블리.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유연하게 바뀌세요. 네. 그게 잘 바뀌어.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성격 중에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어떤 점에서 약점이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하는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칭되는 면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고민하는 모습이라든가 예. 슬퍼하는 모습이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 그래서 확장성은 안 되는 반면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탁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호흡은 갈리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호불호는 갈리지만 무시하기가 어렵다. 네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게 돼요.
저게 뭐지?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뭔가 대칭되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야지 확장성은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이미지.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잡혀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깊이 슬퍼하는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혹은 고민하는 그림. 아니, 그러면 최근에 그 JTBC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다 철저하게 계산. 그 계산된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죠. 사실 그때 보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약간 많이 당황했죠. 홍준표 의원은 그걸 원하죠. 나를 중심으로 보여라고 막. 근데 지금 보수 매체들은 안 도와주고 있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제 손석희 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인 건 진보 진영에는 미친 걸로 보이지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도 방송에서 말을 저렇게 막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 매체가 안 도와주는 가운데서도 혼자 힘으로 포탈을 장악했잖아. 다 봤어, 전 국민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에는 있어요. 만약에 그 이런 방황하는 표가 홍준표한테 갈 때 그게 진짜 위기다. 진정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이쪽 진영은 표를 갈라먹고 저쪽은 뭉치게 되는 거죠. 경선 또 말씀 나눌 시간이 있고요. 자, 홍반장 해주시죠. 일단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뭔가 생각이 나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해놓은 것도 유지가 하는데요. 본인한테만. 그리고 그런데 본인도 옛날에 그 요새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미지를 바꾸기, 이미지의 그걸 위해서 개그맨 대회에 나갈 뻔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끼인 거예요. 아. 그래서 끼가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치를 하는 가능한 거겠죠.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죠. 맨발의 청춘. 맨발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계룡남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성공한 또 흑수저. 정의로운 마치 그 굉장히 비슷해요. 이재명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레토릭. 예. 또 같은 이제 경상도의 고향이. 그렇죠. 이 이태광이 자유한국당의 경상도고. 이재명 같은. 뭐 제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제 본가는 경기도입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 네. 사법고시를 예. 홍준표 후보 쪽이 네.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시험을 많이 봤다 그러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역시 않습니다. 긍정적이세요. 예. 네. 제 스타일이에요, 역시. 아니, 약간 인성은 부정적인데.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침 뱉는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진짜 그런 건 아니신데. 아니, 홍준표 의원은 정말 많이 심을 뿐이에요. 라든지 아니면 생전 예기치도 않는데 길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우연히 찍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뻔. 네, 그런 강력한 모습. 후보가 될 뻔했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네. 이분이 모래시계 검사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저는 홍준표 그 후보를 우리 보면 방송 듣는 젊은 분들은 모래시계 모릅니다. 모릅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모래시계는 이제 90년대 예.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죠. 네. SBS 드라마죠. 유명한. SBS 드라마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고요. 최민수가 예, 최민수가 공존의 히트를 친. 뭐 예. 우리 좋은 날에 이제 막 20대 후반인데 몰라요. 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고현정, 우리가 아는 최민수. 듯한 얘기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정재. 예. 이정재가 정말 보디가드로 나옵니다. 고현정에. 이정재가 거기서 예. 말이 한마디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 대선 후보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말을 많이 해야 대선 후보가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하튼 한마디로 네. 한다면 그 드라마가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후보를 뜰 수 있는 그때 이제 거기서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네, 검사로서 검사로 나온 사람이 나온 분이 홍준표예요. 네? 홍준표 실제 상황을 네. 검사 이때의 아. 실제 상황을 드라마로 분한 거지. 아 배우로 또 나오셨던 아니, 배우로 깜짝 나온 게 아니라 놀랐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홍준표요.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 모델. 홍준표를 아. 모델로 해서 그 네. 드라마를 정의의 만든 검사. 거죠. 정의의 검사로 정의의 나옵니다. 검사. 네, 양심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 물론 뭐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요. 예. 첫째로 겁이 없어야 돼요. 오. 겁이 없어야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야, 이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건 그런 다음에 겁이 없으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지능주시가 좀 떨어져야 돼요. 아니 그런 의미 아니지만 생각이 많다는 뜻은 직선적이어야 내가 이제 된다. 누구를 네. 갖다 이렇게 구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구속하게 되면은
위에서는 뭐라고 할 때고 옆에서 뭐라고 할 때고 옆에서 뭐라고 할 테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없어.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딱 일을 벌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때 인기응편으로 계속 합리화시켜야 돼. 치고 나갈 수 있는 수가 생겨야 돼요. 아. 그게 뭐 기자한테 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갖다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가 꼭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정의감만으로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정의로운 검사로 해서 반드시 정의롭진 않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움 이외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 검사 임기응변. 끼가 있어야 돼요. 아. 끼가 있어야 돼요. 예.